안녕하세요. 맘실린시 카페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중어 중문학을 전공했는데요. 몇 학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학기 동안 논어 원문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그냥 가르쳐 주시지 않죠. 학생들이 맡은 분량을 미리 준비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됐었는데요. 대학생들이 사실 공부 말고도 할 게 많죠. 저도 노느라 급하게 과제를 준비하느라고 좀 도서관에서 해설서를 많이 참고하고 그렇게 과제를 준비했어야 됐는데 현대중국어 사전을 참고해서 그냥 문해적으로 또 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발표를 했다가 교수님께서 저의 발표를 들으신 후에 애써 화를 막 누르시면서 지금 발표자는 당대 사회 문화적 정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 앞에서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 라는 반발심이 동시에 일기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우리 마음대로 읽고 감탄하고 비평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안 읽는 것보다는 낫죠. 하지만 작가가 그 작품을 써야만 했던 이유, 또 작가의 상황, 그 시대의 정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다면 감상할 수 있는 소재가 더 풍부해지겠죠.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 헤르만 헤세가 엄청난 다독가이자 서평가이기도 했는데요. 고전을 읽고 비판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에세이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문학 작품에 대해 비판이나 남의 실패를 기뻐하는 마음에 빠져드는 사람이라면 이 풍성한 식탁에서 언제나 가난하고 비참한 굶주림만 느낄 것이다. 작가가 마치 잘 차려놓은 밥상과 같은 그 작품에 대해서 비판하기에 앞서 잘 이해하고 순수하게 감상할 때 그 식탁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고전 문학의 감상을 더 풍부하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토록 매혹적인 고전이라면입니다. 이 책은 독자에게 두 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는데요. 첫째는 작품이 쓰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자세히 소개해서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둘째는 고전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슈고 폰 호프만스탈, 헤르만 헤세, 프란츠 카프카, 이 네 명의 작가와 작품에 대한 해설서인데요. 작가가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떤 고민을 안고 그 작품을 썼는지를 볼 수 있어서 혼자 읽을 때 뜨문뜨문 부분적으로 이해했던 것이 큰 그림으로 이해되고 그걸 바탕으로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고전이 이토록 매혹적인 거구나. 진짜 볼수록 매력적인 책이라는 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고전을 복잡하게 봐야 되냐? 그냥 단순하게 즐기면 안 돼? 라고 반발심이 들 수 있죠. 그 이유는 18세기 당시에 책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불가능한 고가의 문화상품이었어요. 지금처럼 서너 시간 만에 빠르게 읽고 책꽂이에 치워둘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들은 여러 번 읽어도 질리지 않도록 한 문장도 허투루 쓸 수 없었던 거죠. 한 문장 한 문장 음미하며 읽을 수 있을 만큼 언어적으로도 아름답고 내용적으로도 깊이를 갖추었어야만 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의 문학사조를 쉽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8세기에는 계몽주의를 거부하고 반대각을 세웠던 괴테의 낭만주의 문학, 그리고 카프카의 환상문학이 등장하고요. 19세기에는 산업혁명과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고 혼돈 가득한 마치 유럽의 사춘기와 같은 그런 시기를 맞게 되죠. 이때 헤르만 헤세의 성장소설과 호프만스탈의 유미주의 문학이 등장합니다. 이 네 명의 작가는 소설이라는 허구 뒤에 숨어서 그 시대에 대한 고민과 그들의 진심을 독자들에게 은밀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장르가 갖는 매력적인 속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긴다라고 하죠. 참 은밀하고도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동안 저의 독서 습관을 좀 반성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좀 산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서 없이 계획 없이 읽기보다는 한 달간 계획을 세우고 이달의 작가랄지 또는 특정 주제를 정해서 탐독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10월의 작가는 제가 헤르만 헤세로 정했고 대표작을 한 4-5개 정도 목표를 세우고 지금 3번째 읽고 있어요. 이렇게 한 작가의 대표작을 쭉 읽다 보니까 장점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작품이 바뀌어도 그 저변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작가의 세계관을 이해하기가 좀 용이하고요. 또 이분이 작가로 성장해 가면서 이 작품도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에 대한 리뷰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토록 매혹적인 고전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고전 문학의 더 깊고 풍성한 매력에 흠뻑 빠져드는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책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